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국방정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최지웅 교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입학처장님을 모시고 제가 재밌게 한번 우리 학과 입시 홍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그게 네. 10,000뷰가 넘었습니다. 우리 진짜 딱 30명, 예. 30명 우리 학생들을 뽑는데 오늘 아침 조회보니까 1,778회인가요? 거의 1,800회를 넘어서서 야, 이거 한 번 더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복장이 많이 불량하신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왜 풀려 있을까? 아, 이게 참. 확실히 저기 사병 출신과 장교 출신의 이 복장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보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작년에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해군 사병 출신입니다. 그 학과장을 뭐 사병 출신이라도 학과장까지 맡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세 분은 다 장교 출신이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장교 출신의 갑질성의 말씀을 그만 하신 거예요. 여기 두 분을 이따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선 소위 말하는 장군님들 이 두 분이 앉아 계시고요. 저 왼쪽에 머리 하얗신 분은 우리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입시를 총괄하고 계시는 입학처장 신성원 교수님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입학처장 신성원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제 뵀었는데 다시 뵈서 반갑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CS 89기로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의 가족이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입학처장님은 해군 중위라고 하셨는데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지위가 높으셨는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배 특임 교수님이신데요. 박 교수님 소개 한번 하시죠. 네. 국방정보공학과 박성배 교수입니다. 그 마지막 전역시 계급은 소장이었고 해군 군수사령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보직은 독도함 함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서해를 수호하는 이함대 사령관님도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대령 보직대의 가장 그 꽃이 군 생활에서 가장 멋있는 겁니다. 제독으로서의 그 보직은 책임만 무겁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독도왕 요즘 독도왕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박재동님의 별명이 독도함의 독사였다. 뭐 그럼 후배들만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옆에 우리 이성환 제동님 나와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정보공학과 특임 교수 이성환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이제 군대 윤리하고 무기체계공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87년도에 소위임관에서 금년 2월 말까지 35년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직은 해군 작전사령관하고 합참의 군사지원본부장을 하고 해군 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저 소장 중장하면 별이 몇 개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소장이라면은 별이 2개, 예. 중장이라면은 별이 3개죠. 그래서 합이 별이 5개입니다. 뭐 침대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합이 별이 5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그 입학처장님하고 제가 뭐 유재석이 다시 나타났다, 유재석 강호석이 만났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죠? 그랬나요? 네. 유재석 강호동인가요? 강호동 유재석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다시 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지금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높으신 분들 두 분을 같이 모시고 한번 멋지게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국방정보학과에 대한 궁금점 그리고 학교에 와서 정말 무엇을 배울까? 여기 계신 장군님들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인터넷을 조금 조회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험생들이 올려주신 궁금한 사항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지금 국방정보학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양대학교 국방정보학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실 분들한테 야, 너네들은 수험생 때 뭐가 궁금했니? 물어봐갖고 엑기스로 딱 몇 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하는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국방정보학과를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막이. 거기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재밌게 찍었던 그 국방정보학과 홍보 동영상인데 거기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 오늘 거는 좀 조금 더 신선하고 또 재미있게 그리고 수험생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을 콕콕
집어서 저희가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파처장님도 국방종합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이파처장님으로부터 멋진 수업을 들을 텐데 그럼 일단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저희가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갖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대한양대학교 국방정보공학과의 학생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성적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일단 예. 있을까요? 성적은 이제 그 작년 대비로 보면은 국방정보학과 입시 결과가 보통 그 최초 합격자가 있으면 등록 전에 최초 합격자 내신 평균이 한 2.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등록을 포기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등록을 한 친구들은 2.5 등급 정도 예, 형성이 됐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서 내신을 매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도 있고요. 이 자세한 부분들은 사실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면접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 작년에 면접을 2번 갔었죠. 두 번 갔죠. 수시하고 정시하고 갔었습니다. 네, 제가 네, 아까 네, 수시 얘기만 했었고요. 네, 네.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합격자가 보통 이제 수능 100분위가 한 73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한 최근 3년치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국가 비밀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렇구나. 모든 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oerica.han양.ac.kr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이렇게. 예, 가라하라는 거죠. goerica .han양.ac.kr 이렇게 들어가시면 최근 3년치에 대한 모든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면접에 대한 거는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딱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현역 해군이고요. 해군 장교고 한 분은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서 그 여러분들에게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로 물어보는 것이 장교로서 이제 어떤 그 국가관을 갖고 있는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장교가 얼마만큼 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봅니다. 근데 면접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면접관들은요, 저 친구가 나를 속이나? 이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더듬고 긴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솔직함이 묻어날 때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솔직히 해군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오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장교가 돼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게, 이것이 있을 때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면접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검정으로 가는 그런 순서로 된다고 볼 수 되겠습니다. 역시 입학처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진짜 중요한 팁을 알려주셨네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딱 면접 들어가면은 자기를 속이잖아요. 자기는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아놓고도 자기가 꼭 진짜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딱 국기 들어가고 기합 들어가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는데 네. 그거보다는 진실성 있게 다가가면서 사실 사람은 먼저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분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춰졌겠어요. 이제 커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학교 와서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그럼요. 훌륭한 인재가 되면 되는 거고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실성 있게 보여주는 게 합격의 비결이다. 그래서 능숙함보다는 미숙하지만 솔직함,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언이신 것 같습니다. 국방정보학과 장학금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던데 네. 일단 합격하면 돈을 내고 돌려받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내가 그 목돈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금 지원 방식은 해군 측에서 본교로 최종 등록한 인원만큼을 먼저 금액을 지불을 합니다. 와, 그렇기 대박.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에는 우리 소위 전문 용어로 빵, 영원으로 찍히면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역시 싶습니다. 해군은 대단하네요. 그럼요. 네.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에 막 해서 봤더니 궁금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제가 대답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관학교처럼 두발 제한이나 복장 착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 보세요. 이게
복장 제한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제가 머리가 짧은 거는 군인처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머리숱이 없어서 이런 거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지 해군사관학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관학교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특화되고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선후배 간에 군기가 있는지와 체력 단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양대학교 아닙니까? 한양대학교는 명품 사학이다. 아, 그런 거. 그렇죠. 명품 사학인데 군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군기는 교수님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군기 없어요. 군기 없고요. 그냥 네.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네.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해군에서 요구하는 체력 검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식으로 같이 모여서 이게 뭐 달리기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동아리 형식으로 하고 있고 학과에서도 그거를 장려하고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군기랑은 틀리잖아요. 군인이 되기 위한 체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싶은 학생만 하면 되는 거고 강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군기는 없고요. 체력 단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체력 단련 이따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학과 내에서 커리큘럼 상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체력 단련하는 것도 있고 뭐 골프도 가르쳐주고 테니스가 이게 아니라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체력은 알아서 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세 번째, 학과 단체복이 있는지와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과 단체복 없습니다. 없는데 체육복 같은 거는 조금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몇 달 전에도 우리 해군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선상 실습, 연안 실습이라고 했죠. 선상 실습 나갈 때 그래도 너무 청바지 입고 가기가 뭐해서 단체적으로 조금 티 같은 거를 조금 맞춰 입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번 맞춰서 단합심도 좀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학생들이 싫다면 못하는 거고 학생들이 하고 싶다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학과장님이 내가 쏠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학년 여러분들 합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쏩니다. 우리 입학처장님하고 반반씩 나눠서. 헐. 네, 이제 입학에 관련된 거는 우리 입학처장님한테 들었으니까 우리 입학처장님이 조금만 쉬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 국방정보학과에 와서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일반적인 수업은 홈페이지에 보면 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입시 설명한 거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군사학과이기 때문에 군사학 수업을 어떻게 받은지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동님, 그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사관 생도들에 대한 특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국방정보공학과는 사실 사립대학교에 있는 학과이고 해군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줘서 자율성을 키우는 어떤 뭐 기술장교로서를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관 생도들처럼 뭔가를 조금 해군에서 도와줘야지 등록금만 딸랑 대주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지 어떤 않죠. 좀 네. 멋진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지난 네, 7월 달에 네, 우리 네. 3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네. 해군 함정을 타고 연안실습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네, 네. 국방정보공학과에 들어오게 되면은 각 학년별로 특화된 이 군사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 직무 체험 교육이라 가지고 해군 부대에 가서 뭐 해군 함정도 타고 항공기도 좀 구경하고 또 육상 부대도 이렇게 어떻게 지휘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시는 그 지휘관님들의 어떤 정신 교육, 또 해군을 그 운영하고 있는 각 병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병과를 이제 소개함으로써 해군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사관생도들이 연안 실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같이 일주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 함정을 직접 타고 함정 생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번에 했는데 학생들이 호응도가 아주 엄청 좋았어요. 16명이 가는데 매우 좋다가 15명이 나오고 좋다가
일명이 나올 정도로다가 아주 일명은 뭔가요? 하긴 뭐 우리는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네. 뭐 좋다 나와도 괜찮습니다. 매우 좋다가 16명 못 나오면 거짓말 같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 학생이 한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연안 실습할 때 네. 혹시 그 식사를 사관 식당에서도 한번 경험을 하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할 수는 없고, 근데 네네. 앞으로 장교가 되면 당연히 거기서 하지만은 이번에는 교육생이기 때문에 이제 2명씩 번갈아 가면서 점심하고 저녁은 이제 그래서 장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장교들의 생활이 이렇구나 하는 것도 이제 체험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해군이 다른 타군에 비해서 특징이 함정을 네. 타면 사관 식당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새 그거 모르시죠? 우리가 이제 네. 군대 식당 하던 이제 일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추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밥, 국, 네, 반찬 세 개 네, 이렇게 네. 있는데 이제 사병 식당에서 먹을 때는 많은 인원이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관 식당에서는 이제 DC 이제 접시 식사를 합니다. 이 접시는 유래가 있는데 여기서 국그릇, 밥그릇, 컵 같은 건 배가 흔들리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접시는 이제 납작하고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접시에다 이제 밥도 반찬도 넣고 해서 이렇게. 아, 네. 근데 네. 이재동님 네. 4학년 얘기는 안 하셨네요. 또 3학년 한 가지만 더 할 수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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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시간상 빨리 네. 진행해야 돼요. 우리나라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항해를 하게 되는데 연안 실습이 이제 네, 막 네, 네. 항해하면서 이제 해군 기지도 방문하고 음. 또 이제 그 연안을 따라 항해하다 보면 거기서 작전을 하고 있는 실제 작전하고 있는 해군 함정 항공기들이 이제 훈련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군사 네. 지식도 함양하고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네, 그렇죠. 일반 학과 갈 바에야 군사학과 가는 게 100배, 물론이죠. 100배. 그렇게 해야죠. 근데 4학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해군 사관생들이 순항 훈련이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편승을 하게 되는데 어디 가요? 뭐 하와이, 동남아의 뭐 오호. 필리핀, 베트남 교수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근데 대박. 한 열흘간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양 항해 경험도 하게 되고 네, 네. 또 외국 항구에 이제 입항을 해서 외국 해군하고 이제 교류 활동을 많이 해요. 네, 네, 네. 해군하면 국제 신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국제 관광도 익힐 수 있는 네.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지난 이제 2020년하고 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런 실습을 못 했는데 네, 네. 금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거는 네.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인 이런 실습이 되기 위해서 네, 네. 기간도 좀 늘리고 방법도 좀 개선하고 네, 하면서 네, 해군본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네,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학교 한양대학교는 해군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고 그리고 이성환 제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더 실질적이고 또 멋진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도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 과정은 조금씩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정보학과는 어떤 교과목을 배우는지 그런 것들에 인간 후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작년 거에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다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한양대학교 국방정보학과는 뭐 다른 몇몇 대학의 또 군사학과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별성은 전인 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렇죠. 전인 교육. 근데 공학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공대가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유명하다. 매우 유명하다.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당근이다. 네, 그래서 국방정보공학과는 말 이 끝에도 공학이고 한양대학교의 공학의 그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거는 무조건 당연히 하죠. 근데 공학인만 키워갖고는 되겠습니까? 전인 교육이 중요한 거고 이거는 국제 신사기 때문에 인간미 넘치는 그리고 예절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국방정보학과에 들어오시면 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예비역 해군 장성분들이 와 주시기 때문에 군사 교과목이 좀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게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해군 장교가 되는 게 여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일단 사관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학년 대학을 다니다가 4학년 졸업하고 뭐 OCS로 가는 우리 그 입학처장님이 4학년 마치고
그렇죠. 시험 이렇게 보셔갖고 예, 공부 잘하셨나 봐요. 저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러고 간 겁니다. 좀 다르죠. 그렇군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 그 입학처장님은 그 대학원 졸업하시고 해군 OCS 시험 봐갖고 이렇게 딱 합격하셔갖고 해군 사관학교에서 생도들 교육하는 교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군기가 이렇게 딱 들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대학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ROTC라고 해갖고 육군에 주로 있는 거지만 해군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몇몇 대학교에 ROTC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군사학과인 우리 이 학과 졸업해도 OCS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수험생분들이 그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성화 제동님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네네. 그거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네,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아까도 우리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네. 해군 장교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네, 이제 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아까 이제 ROTC 말씀하신 네, ROTC, 네, 네. 또 우리 이제 이 처장님 같이 이제 OCS 세 가지인데. 네.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군 교육기관에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받죠. 예. 이제 그 국비를 하다 4년간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또 인간 후에 또 10년간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ROT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ROTC가 창설된 대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해군에는. 네.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일반 대학생과 같이 이제 4년 교육을 받는데 교육 받는 동안에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 생활도 하고 또 일정 시간 제복도 있고 그래서 군과 유사한 네. 이런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게 되면 2년간 네, 네, 또 군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학사사관 OCS라고 하죠. 네, 크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학교 국방정보공학과 같이 군사학과를 나오게 되면 이제 학위를 수여받고 해군 장교로 인간을 해서 네, 네, 소정의 교육 훈련을 받고 이제 인간 후 7년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처장님 같이 이제 군사학과를 나오지 않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 학위 수여 후에 이건 이제 해군본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모집 시험에 패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 받고 이제 소위로 인간하게 되는데 우리 처장님은 그럼 등록금 다 내고 학교 다니셨겠네요? 예. 저 눈물을 머금고 다 내고 다녔어요. 저는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는데 공부를 잘했잖아요. 저도 전에 장학금이에요. 그렇구나. 졸업 우수상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수석 졸업했다고. 분위기가 너무 산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의무분을 이제 3년 하는 거고 네, 네. 우리 군사학과를 나온 경우는 이제 해군에서 이제 장학금으로 다 전액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분부문을 7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약간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교, 직업 장교가 꿈인 친구들 그리고 나는 진짜 해군에 뿌리를 받아갖고 정말 멋진 장교로 클 것이다 하는 꿈을 가진 친구들이 오면 훨씬 좋겠네요. 그럼요. 예, 네. 해군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제 특정 과목이 또 네, 많지가 네, 않습니다. 네, 뭐 네, 항해학이나 리더십 같이 이제 몇 개의 과목만 이수하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 생활 자체가 일반 대학생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뭐 네. 제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단 생활 통제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더 창의성이고 자유스러운 사고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예. 이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해군 장교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근무 기간 말고 네. 나머지 뭐 혜택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거 차이성이 있나요?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실제 이제 해군에서는 출신에 관계없이 네, 네. 동일하게 네. 뭐 임금은 물론이고 월급은 물론이고 또 교육을 받을 기회라든지 네, 네. 뭐 진급이라든지 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만 열심히 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은 네, 네. 그만큼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뛰어든다. 예. 이거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네?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우리 지금 국방정보학과 정원이 30명이라는데 30명이 다 똑같은 분류의 병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나는 진짜 배를 타고 나라를 지키는 멋진 정통 항해과 장교가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야 나는 그래도 해군 비행기를 타고 북한 잠수 한번 잡아버리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국방정보공학과니까 그래서 공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어떤 공학적인 병가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있죠. 네네. 지금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병과가 주로 그 함정과라고 하는 항해과, 그다음에 항공, 정보통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정보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함정, 항공, 정보통신 병과에 대해서 그 병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임관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해군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제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그 전문 분야를 병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방정보공학과 학생들이 장교로 임관했을 때 해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병과가 대략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 병과는 이거보다 좀 많아요. 네. 많은데 거기는 네.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법무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종,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이 택하는 병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략 한 12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병과 종류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뭐 학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함정병과, 그다음 항공병과, 정보병과, 그리고 정보통신병과. 정보하고 정보통신병과는 다른 병과입니다. 그다음 병기병과, 보급, 뭐 재정, 조함, 공병, 의정, 군사 경찰, 공보 정훈 뭐 이러한 병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정병과는 해군의 그 기본 무기체계인 군함, 즉 수상함하고 잠수함을 운항하고 관리하고 실제 바다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 전투를 지휘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에 보면 함장, 또 뭐 부함장, 그리고 배에는 보면은 각 전문 분야별로 또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의 최고 관리자인 부서장들이 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병과는 그 해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항공기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활한 바다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뭐 초계하고 또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기를 운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해군에서는 조만간에 제트 엔진을 장착한 그러한 그 P8이라는 초계기가 도입될 거고 현재 운용 중인 P3 초계기도 매우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투함정들이 출동 나갈 때, 작전 임무 나갈 때는 반드시 대잠 작전 헬기를 또 탑재를 해서 나갑니다. 얼마 전에 그 탑건 영화 엄청 유행했잖아요. 우리가 대학생 때인가 탑건 유행했다가 다시 또 탑건이 유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많은 분들이 탑건을 보면서 공군 조종사가 되겠다고 해군입니다. 아니죠, 해군이죠. 그죠? 네, 네. 수험생 여러분들 탑건은 해군입니다. 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탑건을 보고 공군 가겠다. 뭐 공군도 좋죠. 근데 탑건을 보고 공군 가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탑건은 해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손바닥만한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게 더 고도의 스킬을 요할지 아니면 3,000m의 그 활주로가 있는 육상에 착륙하는 것이 더 고도의 스킬을 요하는지 그것은 뭐 그러네요, 보면 여기 누구나 다 판단할 수험생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해군의 주역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항공모함 있겠죠? 갖도록 노력을 해야죠. 갖도록 노력. 최근에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그 뭐 이야기들이 국회와 사회 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항공모함을 도입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되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예. 네. 그 정보통신병과는 제가 좀 특별히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함정이나 항공기에는 수많은 장비들이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들이 대부분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그 작전 요소들, 즉 함정, 잠수함, 항공기 이러한 그 작전 요소들하고 지상에 있는 작전 지휘소하고 위성을 통해서 단일 네트워크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휘 체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작전 중인 우리 그 함정이나 항공기, 뭐 심지어는 드론이 포착한 어떤 표적을 우리 지휘소에서 부산에 있는 또 서울 합참에 있는 지휘소에서 똑같이 보고 있고 공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2010년도엔가 그 아덴만 여명 작전 있죠. 실제 우리 구축함은 동아프리카 아덴만이라는 쪽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고 그 지휘는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다
했고 원격으로. 그 당시에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UDT 작전 요원들 또 구축함이 사격하는 장면들 이런 것을 같이 똑같은 영상을 보고 작전을 하기 때문에 네. 한치의 오차도 없고 훨씬 경험이 많은 육상 지휘소에 있는 지휘관들이 잘 그 작전을 지휘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기술 장교 육성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이러한 업무를 전부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정보통신평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네, 정보평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정보평가는 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찰기 또 적의 통화 내용을 듣는 감청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수집된 첩보를 아주 우리 군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정보로 생산을 해서 우리 전투부대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투부대 작전 요소들은 그것을 받아서 아주 원활하게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투 정보 업무라고 하고 네. 또 바다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기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기상 예보하는 업무도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작전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잠수함 작전입니다. 대잠수함 작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중 환경 정보입니다. 우리 학 과장님이 그 수중 환경에 대한 대가시잖아요. 그죠? 뭐 그 수중 환경은 맞는 시시때때로 말씀이십니다.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온도도 다르고 염도도 다르고 해류도 바뀌고 그러면 잠수함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하는 정보들을 예측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병기평가는 아마 공격용 방어용 무기를 정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다음 보급평가는 보급 업무를 할 것 같고요. 재정평가, 조환평가 특이하네요. 이거는 배 함정 건조하는 그렇죠. 일을 조선소에서 할것 같고. 배 전투함 건조. 그다음 군사 경찰은 헌병, 헌병 옛날 과거에 헌병이죠. 공고 정훈 평가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우리 그 수험생들이 한양대학교 오면 이 모든 평가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얘기 들으면은 한양대학교 국방정보학과는 정보통신 평가에 가는 데인가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병과 선택을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병과 선택은 이제 그 도와주세요?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하죠. 상담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네, 1년에 네, 네. 두 차례씩 정기 면담을 합니다. 1학기 네, 한 번, 네, 2학기 네, 한 번. 네, 네. 특임 교수가 4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연구실이 항상 개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사전에 약속만 하면은 학생들이 와서 그 병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장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죠. 하는데 또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은 적당히 또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초두에 설명한 것처럼 ROTC나 아니면은 일반 학과를 나온 OCS는 2, 3년밖에 안 하는데 저희는 해군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7년을 복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기 복무를 희망하고 오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30명 안에 들어서 한양대 국방정보학과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장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막연한 또 불안감이 있으면 힘들어질 텐데 장기 복무하는 어떠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이제 우리 국방정보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해군 소위로 인관하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7년간 복무를 하게 되는데 3년 복무한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장기 복무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군본부에서 이제 선발을 통해서 네. 장기 복무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여기 선발위원회라는데 여기 위원회에 이제 제공되는 자료를 보면은 소위로 인관하면 제일 먼저 교육받는 초급만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네, 요걸 포함해서 군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성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예. 교육 성적
또 근무하면서 이제 직속 상관 장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무를 잘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근무 평정, 네. 뭐 이런 거. 또 근무하는 동안에 잘하는 표창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표창 받은 거라든지. 또 이 친구의 어떤 잠재 역량을 보기 위해서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체력 검정 결과라든지 네, 네. 이런 자료를 놓고 엄정하게 선발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이 어떻게 많이 돼야 또 학생들이 장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뭐 말을 되게 아주 어려운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네. 물론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네, 네.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국방정보공학과를 나온 학생, 장교들이 본인이 희망하면 70에서 80%가 이제 장기 선발 복무가 그 대부분 다 된다 보면 되겠네요. 예, 본인이 원하면 다 되고 네, 네. 있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우리 네. 해군 작년 졸업생이 OCS 전체 몇 명이죠? 240여 명. 240여 명 예. 중에서 수석 1등을 해서 1등. 대통령상 그렇죠. 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양대학교 국방정보학과의 경쟁력은 네. 이미 정평이 나왔고 재작년에도 상 그렇죠. 받았죠. 예. 그러니까 계속 수석 OCS 중에 1등 상은 한양대 에리카가 먹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 거예요. 대부분 네. 100%는 아니고 네. 지금 1호 학번부터 나가서 4기수가 네 인간인데 기수 제가 중에? 알기로 아마 3기수가 네. 그리고 차석이 한 명이 있고 세 아, 네. 그거 역시 한양대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그 학생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정보학과를 졸업하면 대학원이 진학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일단 국방정보학과를 졸업하면은 군대를 가는 게 기본입니다. 해군에 입대해서 해군 소위 계급증을 다는 게 기본이죠. 근데 해군에는 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예. 위탁교육. 예, 대위 정도 때 우리나라에 뭐 좋은 대학 하면 뭐가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꽤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을 석사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것도 다 등록금은 해군에서 되고 해군 대주고. 그리고 뭐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석사 과정 2년이면 2년 동안을 아예 그 대학 가서 공부만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제 대학원 연구실에도 지금 해군 2명의 위탁 교육생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소령이고 한 명은 대위인데 한 명은 아까 함정병과고 한 명은 정보병과예요. 그래서 이 수중 음향을 위해서 북한에 요새 잠수함들이 또 골치를 썩이잖아요. 북한이 이제 돈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하니까 해군을 운영할 힘이 없으니까 주구장창 잠수함만 만들어 갖고 탐지하기 힘든 물속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해양 환경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해군력의 소나 체계를 이용해서 북한 잠수함 앞으로는 북한 잠수함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 잠수함까지 다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음탐 체계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 공부하기 위해서 제 연구실도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국방정보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셔서 선발이 되시면 대위 때 대학원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학원도 지금 졸업과 동시에는 아니지만 당연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촬영을 15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또 거의 1시간이 또 이렇게 저희가 흘렀습니다. 작년에 뭐 유재석 강호동인 입학처장님과 학과장인 제가 했는데 오늘은 네 분이 또 2명의 강호동과 2명의 유재석이 돼갖고 토크를 재밌게 진행을 했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정도면 수험생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많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바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면 국방정보학과 홈페이지 밑에 이렇게 나오죠. 네, 국방정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뭐 오른쪽 하단 배너에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 SNS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제 올라가면요. 유튜브 밑에도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입학처장님께서 예. 답변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멋있습니다. 역시 우리 입학처장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입학처장님은. 네.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대만하고 관계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한번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만 하고 있을 때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발생하는 게 전쟁이고요.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하는 대륙 세력과 미국과 또 나머지 서방 국가들을 하는 해양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두 개의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데 껴있는 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당당하게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해군력입니다. 그런 이유로 청해부대가 아데마에도 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큰 배를 건조해서
제주도에다가 주력 함대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함으로 해서 안보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모든 거를 선진국대로 올려놓을 수 있는 최고 주역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양대학교 국방조학과 한번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달에 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입학 설명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